350만 명이 48시간 안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우디 최대 담수화 플랜트가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독일, 미국, 프랑스 최고 전문가들이 와서 봤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7명의 한국인이 나타났어요.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세계 최고 기술진들도 포기한 일을 고작 여행용 가방 몇 개로 온 팀이 해결한다고요? 하지만 정말로 48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제가 한국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제 이름은 레나 하메드입니다. 사우디 해수부 수자원 정책 담당관이에요. 한국팀과 함께한 6개월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저는 그날 문명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기적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온다는 걸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 30분.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레나, 지금 당장 나와야 해. 동료 아미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담수화 플랜트가 완전히 멈췄어. 뭐라고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리야드로 가는 길에 본 광경은 악몽 같았어요. 평소 24시간 돌아가던 거대한 플랜트가 조용히 서 있었거든요. 마치 숨 쉬던 사람이 갑자기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얼마나 심각해? 제가 물었어요. 하루 100만 톤 생산하던 게 완전 제로야. 350만 명이 마실 물이 없어진 거야. 아미르가 창백한 얼굴로 답했어요.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리야드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선 생수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지만 금세 동났죠. 수도꼭지를 틀어봐도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물 좀 주세요. 아이가 목말라 해요.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절규 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어요. 킹파드 병원은 더 심각했어요. 탈수 환자들이 복도까지 넘쳐났거든요. 간호사 파티마가 제게 뛰어와서 말했어요. 레나, 링거액도 떨어져 가고 있어요. 물이 없으면 병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런 상황이 48시간만 더 지속되면 정말 사람들이 죽기 시작할 거였어요.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세계 각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리야드로 달려왔죠. 독일 지멘스에서 온 한스 밀러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시스템 전체가 망가졌네요. 최소 6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프랑스 베올리아의 피에르 르노도 비관적이었어요. 부품 조달부터 시작하면 솔직히 1년은 봐야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온 마이클 존스는 아예 포기하는 분위기였어요.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빠를 수도 있겠네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장관 압둘라지즈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죠.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장관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그때였어요.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작은 팀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실례합니다.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일어서고 있었거든요.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통역관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48시간 안에 정상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박수아라는 이름의 그 여성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한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젊은 분이 용기는 있으시네요. 하지만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근거가 있으신가요? 장관이 신중하게 물었어요. 저희는 바다에서 자랐거든요. 박수아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었어요. 피에르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느 회사에서 오셨죠? 한국에서 왔습니다. 삼성, 두산, 현대 연합팀이에요. 한국이라고요? 저는 순간 의외였어요. 왜 한국에서 왔을까요? 유엔 기술 신뢰도 평가에서 한국은 7년 연속 1위였어요. 박수아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마이클이 회의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복잡한 문제예요. 48시간이라니.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제가 갑자기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뭔가 말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지금 밖에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장관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럼 한국팀에게 맡겨보자. 독일팀과 미국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물 없이는 전기도, 병원도 모든 게 멈춘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정말 48시간 안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우리는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한국팀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 운명이, 아니 350만 명의 운명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공항에서 처음 본 한국팀의 모습을 보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구하러 온 팀이라고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킹 압두라지즈 국제공항 도착 게이트. 저는 거대한 장비를 끌고 나올 팀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다른 팀들은 컨테이너 몇 개 분량의 장비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나타난 건 고작 7명. 그리고 여행용 가방 몇 개가 전부였어요. 이게 전부야? 제 옆에 있던 아미르가 의아해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350만 명의 생명이 걸린 일인데 이렇게 가볍게 올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수아가 제게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생각보다 작은 체구의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정말 이 사람이 48시간 만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제 마음에 의심이 스물스물 기어들어왔어요. 차로 이동하는 동안 박수아가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이 지역 바닷물은 어때요? 염분 농도가 높은 편인가요? 고장난 기계에 대해 묻는 게 아니라 바다에 대해 묻는 거였어요. 왜 바다가 궁금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바다를 모르면 진짜 물을 만들 수 없거든요. 박수아가 웃으며 답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플랜트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어요. 관리소장 파리드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다른 희망 고문 시작이네. 장비도 저게 전부야. 말도 안 돼. 다른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48시간이라고? 미친 소리지. 냉소적인 반응들이 이어졌어요. 사실 저도 이해했어요. 벌써 일주일째 전문가들이 와서 검토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봤으니까요. 하지만 한국팀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박수아가 플랜트 입구에 서서 말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아볼게요. 고장난 터빈부터 보시는 게 어때요? 파리드가 제안했어요. 아니요, 전체를 먼저 봐야 해요. 박수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이상한 방식이었어요. 다른 팀들은 모두 문제가 된 부분부터 달려갔는데 말이에요. 한국팀이 플랜트를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 같았어요. 뭘 하는 거지? 독일팀 한스가 의아해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박수아가 팀원들과 뭔가 열심히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라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정말 진지해 보였어요. 결정났어요. 박수아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물었어요. 전체 시스템을 새로 설계할 거예요. 뭐라고요? 전체를 새로 설계한다고요? 파리드가 놀라며 말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텐데요? 아니에요. 더 빨라질 거예요. 박수아가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한스가 끼어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기존 안전 규정도 있고. 걱정 마세요. 더 안전하게 만들 거거든요. 박수아가 웃었어요. 정말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니, 자신감을 넘어서 확신이었어요. 작업이 시작됐어요. 한국팀의 움직임은 정말 빨랐어요. 마치 이미 머릿속에 완성된 설계도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들 뭔가 다르네. 아미르가 제게 속삭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다른 팀들은 문제를 찾아서 고치려고 했는데 한국팀은 아예 새로운 걸 만들고 있었어요.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한국팀은 밤새 작업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정말 쉬지 않고 움직이더라고요. 진짜 48시간 안에 될까? 제가 아미르에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달라. 아미르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둘째 날 오전이 됐어요. 한국팀의 작업 속도는 더욱 빨라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팀 마이클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잠깐! 그렇게 하면 전체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어요.
순간 긴장감이 돌았어요. 정말 위험한 건 아닐까요? 독일팀도 우려를 표했어요. 너무 급진적인 변화 같은데. 현장이 술렁거렸어요. 한쪽에서는 한번 지켜보자는 소리가 나왔지만 다른 쪽에서는 너무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더 컸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박수아가 모든 사람을 향해 말했어요. 3시간 후에 시험 가동을 시작할 거예요. 3시간 후라고요? 정말 그때까지 끝낼 수 있다는 건가요? 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물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었죠.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거든요. 오후 3시 정각. 플랜트 주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정말 될까? 또 실패하는 거 아냐? 기대하지 말자 어차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절반은 기대, 절반은 체념이었죠. 박수아가 중앙 제어실에 섰어요. 그녀의 손이 스위치에 닿아 있었어요. 준비됐습니다. 한국팀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 다른 팀원이 말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정말 이 순간이 올 줄이야. 시작합니다. 거대한 기계음이 웅웅거리기 시작했어요. 플랜트 전체가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5분이 지났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역시 안 되는군. 파리드가 중얼거렸어요. 10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또 실패네. 시간 낭비였어.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기 봐. 누군가 소리쳤어요. 출구 파이프에서 뭔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탁한 물이었어요. 역시 안 되잖아. 한 직원이 실망했어요. 하지만 30초 후 물이 점점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1분 후 완전히 투명한 물이 힘차게 흘러나왔어요. 세상에. 제 입에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어요. 플랜트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정말 나와. 한 아이가 뛰면서 소리쳤어요. 알라께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두 손을 모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겉보기만 깨끗한 거 아냐? 진짜 마실 수 있는 건가? 박수아가 컵을 가져왔어요. 막 나온 물을 받아서 제게 건넸어요. 직접 마셔보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정말 안전할까요? 박수아가 먼저 한 모금 마셨어요. 괜찮아요. 저도 용기를 내서 마셔봤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반 생수보다 훨씬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었거든요. 정말 이런 물이 사막에서 나올 수 있다니. 어떤 기술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바다의 마음을 이해한 것뿐이에요. 바다의 마음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철학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때 한스가 다가왔어요. 수질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WHO 기준보다 10배 이상 깨끗합니다. 한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 10배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마이클도 다가왔어요. 이해할 수 없네요. 어떻게 이런 수질이 나올 수 있죠?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박수아가 말했어요. 그 순간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플랜트 관리소장 파리드가 박수아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가장 회의적이었던 파리드가 사과한다고요? 한국 기술이 이런 거였구나. 파리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다니. 그런데 박수아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박수아가 말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미 성공한 거 아닌가요?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예요. 일주일, 한 달, 1년 후에도 똑같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해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단순히 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였구나. 그날 오후 킹파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레나, 정말 감사해요. 간호사 파티마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탈수 환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며칠 전까지 환자들로 넘쳐났던 응급실이 한산해져 있었어요.
이 물 덕분이에요. 의사가 제게 말했어요. 환자들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정말 물만 바뀌었는데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좋은 물은 몸의 치유력을 높여줘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미르였어요. 레나, 지금 뉴스 봐. 큰일이야. 뭔 일이죠? 저는 급하게 뉴스를 확인했어요. 사우디 담수화 플랜트 48시간 만에 기적적 복구. 한국 기술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뉴스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가 목격한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날 진짜 전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강한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었어요.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새벽 5시.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플랜트를 뒤흔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뛰어나갔어요. 도착해보니 난리가 난 상태였어요. 사이버 공격당했어. 기술자가 소리쳤어요. 컴퓨터 화면에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었거든요. 누가 공격한 거야? 파리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IP 추적해보니 미국 쪽에서 오는 것 같아요. 보안 담당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국에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왜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죠? 모든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이제 어떡하지? 다시 물이 끊기는 거 아냐?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가? 하지만 박수아는 침착했어요. 12분이면 해결돼요. 박수아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12분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정말 가능해요? 아미르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노트북들을 꺼내서 빠르게 타이핑하기 시작했거든요. 공격 패턴 파악했어요. 한국팀 보안 전문가가 말했어요. 방어 시스템 가동 중. 다른 팀원이 답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해놨다는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어요? 한스가 감탄했어요. 공격받을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수아가 말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무슨 말인가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런 공격에 대비했어요. 공격을 막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니까요. 정확히 12분 후 경보음이 멈췄어요. 공격 차단 완료. 보안 전문가가 보고했어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또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이번에야 막았지만 다음엔 모르잖아. 그런데 박수아의 다음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이제 더 강해졌어요. 더 강해졌다고요? 공격받았는데 더 강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공격 패턴을 학습해서 시스템이 진화했거든요. 똑같은 공격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 기술의 진짜 무서운 점은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는 능력이구나. 설계할 때부터 자가학습 기능을 넣었어요. 오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 팀이 철수한대. 아미르가 뛰어와서 말했어요. 정말이었어요. 미국 팀이 갑자기 짐을 싸고 있었거든요. 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마이클에게 물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마이클이 차갑게 답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갑자기 떠나려는 걸까요? 독일팀 한스도 당황스러워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경쟁에서 밀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파리드가 제게 속삭였어요.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전 세계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48시간 만에 어떻게 가능했나요? 다른 나라와 뭐가 달랐나요?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소식이 따로 있었어요. 레나, 큰일이야. 아미르가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협력 요청이 막 들어오고 있어. 정말 그랬어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에서 연락이 오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도와주세요. 한국 기술이 필요해요. 박수아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주목받은 건. 박수아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플랜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수백 명이나 됐어요. 뭔 일이지? 저는 급하게 나가봤어요. 사람들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촛불이었어요. 한국 팀에게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한 시민이 제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다시 웃게 됐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기술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박수아가 사람들 앞에 나섰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350만 명을 구한 게 당연한 일이라고요? 물은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국경도 인종도 상관없어요. 박수아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철학이구나.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일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 작은 손을 보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죠. 진짜 기적은 숫자가 아니라 한 생명이라는 걸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제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레나, 킹파드 병원으로 와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간호사 파티마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뭔 일이죠?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파티마가 제게 손짓하고 있었어요. 저기 봐. 파티마가 한 병실을 가리켰어요. 침대에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죠. 저 아이가 어떻게 됐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3일 전에 탈수로 실려왔어. 정말 위험한 상태였는데. 파티마가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급격히 회복되기 시작한 거야. 새로운 물을 마시고 나서부터. 새로운 물이요? 혹시 그 물이? 저는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머니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어머니가 물었어요. 해수부에서 일하는 레나라고 해요. 아이가 어떤가요? 정말 감사해요. 어제부터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이름이 뭐예요? 제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오마르예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물 마실래? 어머니가 컵을 들고 물었어요. 응. 오마르가 밝게 답했어요. 오마르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의사가 다가왔어요. 혹시 새로 나오는 물에 대해 아세요? 의사가 제게 물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 물을 마신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거든요. 정말 그런 차이가 있나요? 특히 저 아이는 기적이에요. 3일 전까지만 해도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는데 그때 오마르가 물을 다 마시고 말했어요. 이 물 정말 달콤해요. 달콤하다고요? 물이 달콤할 리는 없는데.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계속 그래요. 이 물이 달콤하다고. 저는 그 순간 뭔가 뭉클해졌어요. 아이에게는 생명을 구해준 물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혹시 이 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글쎄요, 병원에서 주는 물인데. 한국에서 온 기술팀이 만든 물이에요. 한국이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48시간 만에 플랜트를 고쳐서 이 물을 만들어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네요. 우리 오마르를 살려주셨구나.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하루 10만 톤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오마르 같은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였으니까요. 병원을 나와서 제가 박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마르라는 아이를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누구죠? 박수아가 답했어요. 당신들이 구한 아이예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박수아의 작은 한숨이 들렸어요. 그런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오마르는 수많은 아이 중 하나일 뿐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특별했어요. 한국 기술이 진짜 무엇인지 보여준 상징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제 동생을 떠올렸어요. 어릴 때 열병으로 고생했던 동생 말이에요.
그때도 물 한 모금이 그렇게 소중했었죠. 기술이 사람이 되는 순간이구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저녁에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레나, 큰일이야. 아미르가 흥분해서 뛰어왔어요. 뭔 일이에요?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 이번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고 싶다는 거야. 유엔에서요? 정말 그런 일이. 그리고 너한테 특별 요청이 있대. 저요? 현장 담당자로서 직접 발표해달라는 거야. 전 세계에. 어떡하지?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오마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와 달콤해요라고 말했던 목소리가요. 할 거예요. 제가 결심했어요. 정말? 네, 제가 할게요. 오마르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해야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발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저는 그날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말해야 했어요. 진실을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 후 리야드에서 프로젝트 종료 브리핑이 열렸어요. 장관, 각국 기술진, 언론사까지 모여들었어요. 성공적인 마무리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이번 프로젝트는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장관 압둘라지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허전했어요. 독일팀 한스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정말 인상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한국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프랑스팀 피에르도 말했어요.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예의상하는 말 같았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혹시 한국팀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회자가 박수아에게 물었어요. 박수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받아들었죠. 감사합니다. 박수아가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설명도 자랑도 없었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기적을 봤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기적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오마르라는 7살 아이가 있어요. 탈수로 죽을 뻔했던 아이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가 한국팀이 만든 물을 마시고 말했어요. 달콤해요라고. 한국은 물을 만든 게 아니에요. 희망을 만든 거예요.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물의 진짜 출처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번엔 기립박수였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죠. 박수아가 제게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박수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혼자 플랜트를 찾았어요. 박수아가 조용히 점검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이래요? 제가 물었어요. 습관이에요.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게. 박수아가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 끝인가요? 저는 아쉬운 마음에 물었어요. 아니에요. 시작이죠. 시작이라고요? 이 기술이 다른 나라에도 전해질 거예요. 더 많은 오마르들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정말 시작이었구나.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제가 갑자기 말했어요. 왜요? 박수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바다를 보고 싶어요. 당신들이 자란 그 바다를. 박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언제든 오세요. 정말 환영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서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날 오후에 정말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전화를 했거든요. 레나 씨, 한국 발령을 원하시나요? 한국 발령이요? 제가 정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제가 요청했어요. 박수아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한국에서 담수화 기술 특별대사로 일해주세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증명했어요. 오늘 발표에서 말이에요.
박수아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마르를 다시 만나러 갔어요. 누나. 오마르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키도 커지고 얼굴도 통통해져 있었어요. 물 많이 마셔? 제가 물었어요. 응. 매일 마셔. 정말 달콤해.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요. 누나, 어디가? 오마르가 물었어요. 한국에 가서 공부할 거야. 더 많은 친구들을 도우려고. 정말? 나중에 다시 와. 물론이지, 약속해. 그게 제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한국에 가서 벌어질 거였어요. 그때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 연단에 서는 순간 온 세상이 제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확신이 앞섰어요. 오마르의 웃음이 제게 용기를 줬거든요. 3개월 후 뉴욕 유엔 본부. 193개국 대표들이 모인 총회장에 제가 서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정말 해도 될까? 제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떨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마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달콤해요라고 말했던 그 맑은 목소리가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제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6개월 전 죽음을 봤습니다.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죠. 사우디 전역 350만 명이 물없이 죽어가고 있을 때 세계 최고의 기술진들은 모두 포기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팀만은 달랐습니다. 한국 대표단석에서 박수아가 제게 미소를 보냈어요. 48시간 한국팀이 한 약속이었어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처음엔 모두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회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48시간 만에 하루 10만 톤의 깨끗한 물을 만들어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마르라는 7살 아이가 있어요. 탈수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던 아이죠. 그 아이가 한국이 만든 물을 마시고 말했어요. 달콤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이 만든 건 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고 생명이었고 미래였습니다. 이번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한국 대표단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대표들이 일어서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미국 대표였어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48시간 만에 가능했나요? 검증된 데이터가 있나요? 그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저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당황했어요.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박수아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대형 화면에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48시간 동안의 모든 작업 과정이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6개월간 무결점 운영 기록도 있어요. 미국 대표가 입을 다물었어요. 반박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한국이 없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건 도시를 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린 이야기예요. 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발표가 끝나고 여러 나라에서 제게 다가왔어요.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필요해요. 아프리카 대표가 말했어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동남아시아 대표도 관심을 보였죠. 필리핀에도 와주세요. 베트남도 도와주세요. 정말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을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레나 씨. 유엔 사무총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정말 한국 발령을 받으시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그럼 내일부터 한국 담수화 기술 특별대사로 임명하겠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박수아와 함께 뉴욕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하고 있어요. 박수아가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오마르 같은 아이들이 전 세계에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이 달콤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행은 계속됩니다.